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의 여수항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20일 중국인 관광객 1,280명을 태운 2만 5천 톤급 중국 태산호가 여수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여수 엑스포장과 순천만 국가정원, 나간읍성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 크루즈선 입항은 중국 칭다오에서 제주를 오가는 4박 5일 일정의 크루즈선이 여수를 경유하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환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뱃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엑스포 이후 인지도가 높아진 여수 관광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물동량 수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만 189m의 15,000톤급의 거대한 선박이 출항을 기다립니다. 화물차와 승객을 같이 태우고 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입니다. 지난 2004년 여수와 제주 간 뱃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운항하는 카페리는 카페와 식당은 물론 고급 객실을 갖추고 매일 한 차례씩 왕복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5시간 정도입니다. 엑스포역이 바로 옆에 있어 수도권으로부터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져 연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카페리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이번에 항로가 생겨서 너무나 반갑고요. 원래 비행기 타려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배 한번 타면 좀 낭만도 있고 그래서. 카페리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8톤 화물 차량만 2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 지역 농수산물의 물동량 운송도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여객선 가운데 최초로 안전웹을 개발해 비상사태 발생 때 여객선 내의 탈출 경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많이 적체된 화물 현상을 저희 제주와 여수를 한일고속이 연결함으로 통해서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항 중단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수 제주 간 뱃길. 남해안의 관광 중심으로 여수항이 해상 교통의 관문이 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가 경도 복합리조트 최종 선정을 위한 각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도내 22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지정된 여수 경도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복합리조트로 선정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현실화를 건의하고 돌산 해상케이블카와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지 시찰을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4조 2교대 근무 형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0일 현장 직원 3,300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 형태 개선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4조 2교대가 70.8%로 4조 3교대 28.7%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이 같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신 4조 2교대 근무로 근무 형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양제철소 경영진과 지역사회는 업무의 연속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거 근무 형태였던 4조 3교대 복귀를 희망해왔습니다. 광양시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 대비 7.4% 증가한 2,38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2억 2천만 원, 이순신대교 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7억 5천만 원, 수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3억 원 등 25건에 93억 원입니다. 광양시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6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확정됩니다. 컨테이너선이 대형화되면서 광양항에 초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도입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반영에 미온적이어서 지역 해운업계가 적지 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광양항 내 컨테이너 화물 하역 크레인은 모두 26대입니다. 이 가운데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화물 하역이 가능한 24열 크레인은 단 1대뿐. 현재 광양항에 16대를 점유하고 있는 22열 크레인은 생산성이 낮고 안전사고 우려도 크다는 게 지역 해운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그래서 세계 해운시장에 2만 TEU급 초대형 선박 70여 척이 본격 운항을 시작하는 오는 2018년 이전까지 24열 크레인을 추가 도입해야 하지만 정부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기재부는 최근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 예산 12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항만공사는 광양항의 미래 경쟁력이 걸린 사업 예산인 만큼 국비 지원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액을 정부에다 다 지원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 예산과 일부 투입되고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국고 지원을 건의드리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있는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 공사의 어떤 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컨테이너부두 운영사의 재무 구조로는 자체 설치가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항만 활성화 차원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지원을 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양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장비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정부의 관련 국비 예산 지원 의지가 광양항이 동북아 거점 복합 물류 항만으로의 진퇴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도내 22개 시군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7.2% 늘었습니다. 지자체가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1,304억 원으로 이는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다 나주 혁신도시 개발과 동부권의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군별로는 여수시 233억 원, 순천시 187억 원, 광양시 167억 원 순이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광양시로 24억 원입니다. 장흥군이 수십억 원을 투자해 추진했던 사상의학 체험랜드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부실한 민간 사업자 선정이 문제였는데 지원한 국비를 다시 전액 회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으로 질병을 고치는 이재마 선생의 사상의학. 장흥군이 지난 2008년 청과산 자락에 이 사상의학 체험장을 조성하겠다며 국비와 지방비 등 48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약선요리와 다원 체험장, 한방진료실과 약초방, 아토피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시설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당초 체험장으로 쓰기로 했던 드라마 세트장은 수년째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목적 건물은 난림공사로 지어졌고 곳곳이 썩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약선요리와 다원체험장은 일반 식당으로 바뀌었고 생약초 체험장인 유리온실은 놀리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민간 사업자는 수차례 바뀌고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사업자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감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자가 임의로 바뀌고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적발해 국비 24억 원 전액을 환수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장흥군은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할 계획인데 부실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자 변경 묵인, 허술한 관리 감독이 더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껍질이 깨진 달걀을 불법 유통시킨 업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는 내용 최근 전해드렸죠. 비슷한 사례가 광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900톤이 넘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껍질이 깨지거나 분변이 묻어 폐기 처분해야 할 이른바 불량 계란입니다. 불량 계란을 시중에 유통시킨 가공업체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가공업체는 양계업자에게 시중가의 절반값의 불량 계란을 사들인 다음 이를 정상 계란과 섞어서 액상 형태로 만든 뒤 광주와 전남북의 제빵업체 3곳에 싼 값에 공급했습니다. 가공업자는 폐기해야 할 계란으로 수익을 올리고 제빵업자는 계란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불법 행위가 가능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해서 납품할 경우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렵고 또 많은 수지를 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빵업체는 이를 빵이나 과자로 만들어 급식소나 대리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불량 계란을 검사해봤더니 대장균이 기준치의 5배를 넘어 식품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량 계란이 섞인 채 유통된 액상 계란은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914톤, 1,500만 개가 유통됐습니다. 경찰은 계란 가공업자 57살 신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계업자와 제빵업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여수 해경이 관할하는 해상에서 해마다 59의 변사체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 해경 관할 해역에서는 모두 211구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43구로 집계된 이후 해마다 늘어 2013년에는 62구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47구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진 의원은 한 해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전국적으로 751구에 이른다며 해상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비행하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가 오는 18일 고흥항공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활주로 400m를 가장 빠르게 비행한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기역학 성능의 항공기를 개발하는 능력을 겨루는 이번 대회에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순천대 등 전국 10개 팀 1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순천시 명예읍면동장협의회가 농촌마을 범죄 예방용 CCTV 설치해서달라며 500만 원의 성금을 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명예읍면동장협의회는 순천 향후 회원들 가운데 각 읍면동 출신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지난 2013년부터 위촉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가 어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도 의회는 전국적으로 연간 16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24%가 전남 해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가 책임하에 이를 수거 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의회는 해양쓰레기로 해양오염이 심각하다며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체계적인 수거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올해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3개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에 앞으로 3년간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낮에는 약간 더울 수 있겠는데요. 지금 서울과